생활기록부를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생뚱맞게 연계성이 전혀 없는 생기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로따로 있는 생기부들이 있습니다. 좀 안녕하세요, 막대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고등학교 2학년들, 그러니까 예비고 3학년을 앞둔 고등학교 2학년들이 이번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입시의 스타트가 된다라는 점을 많이 아실 겁니다. 현재 우리 고등학교 2학년들이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반드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그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으니 필히 고등학교 2학년들은 이 방송을 듣고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2학년은 이제 생기부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그리고 본인의 진로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 점이 잘 마무리되는지 여러분들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해도 정말 그 1차 합격을 했을 때도 자신이 합격할 수 없는데도 합격하는 1차 합격에서 면접까지 보고 온 학생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생기부를 보면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진로 역량을 제대로 보여준 아이들은 소신 이상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개인봉사, 수상경력,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상황까지 모두 블라인드 처리가 돼버린다라는 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점에 달라진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어차피 정시를 지원하든 간에 수시를 지원하든 간에 수시 다 지원하잖아요. 정시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수시를 지원할 때 교과 6장만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최소 3장에서 4장을 여러분들 학종으로 지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종으로 누구나 지원하기 때문에 2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검토하고 본인의 진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찾아서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 점이 중요하게 되냐면 3학년 때 어필하실 계획을 왜 하셔야 되냐면 자기소개서 1번과 3번에는요, 여러분들의 심화 역량을 보여줄래 자기소개서 1번과 3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점을 보여줄 것인지를 반드시 깊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2학년 때 보여준 학생들도 있는데 이 점은 3학년 때 더 구체적으로 심화시킨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소서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을 생기부 3학년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1학년 생기부와 2학년 생기부를 토대로 해서 그것을 연계시켜서 계획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점 생기부를 여러분들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보통 이제 제가 생활기록부를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생뚱맞게 연계성이 전혀 없는 생기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로따로 있는 생기부들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했어, 학생이. 정말 과제특기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이라든지, 그다음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행특을 보더라도 정말 충실했다라는 것을 보인 학생이 있는데, 문제가 생기부가 진로 역량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지금 대학교들이 뭐 하죠? 건대, 경희대, 그 다음에 외대, 그다음에 연대, 시립대 전부 다 발전 가능성을 진로 역량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로 역량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점 미리 계획하셔야 돼요. 왜 제가 안타깝냐면 이미 생활기록부가 기록이 끝난 상태에서 분석을 하면 진로 역량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생활기록부가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3학년에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학년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어떤 계획, 어떤 주제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 과목마다 어떤 주제로 내 진로 역량을 보여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를 지원하실 때는 당연히 목표 대학의 수능 최저 확인하시고 논술 지원도 수능 최저 유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대략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단지 대학교, 나 어떤 대학교 가고 싶어? 나 서강대 가고 싶어? 뭐 서울대 가고 싶어? 뭐 건국대 가고 싶어?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 대학교가 하는 전형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내년 2024학년도부터는요, 대학교별로 전형 방법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교과하고 논술 전형에서 수능 체제가 완화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발표하면서 그 점은 수시와 정시에서 적용하겠다고 2024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성균관대는 학종에서 과학인재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거기에서 면접평가 실시하겠다고 나왔고요. 이화여대, 네, 획기적이었죠.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 유리한 전형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한 대학교가 재시문 면접이 있다라든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위 겨울방학 때 좀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 재시문 면접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학교별로 좀 재시 면접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 좀 많이 풀고 지금까지 출제됐던 것들을 미리 좀 하면서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계속해서 준비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수능에 올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이 겨울방학 때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뭐 내신 7, 그다음 7대 3, 내신 7, 그다음 수능 3, 7대 3으로 준비했다고 가정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내신 5, 그다음 수능 5, 5대 5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시험 때는 내신에 많이 치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아니 그 3학년 3월에 이제 모평을 통해서 본인의 위치를 최대한 끌어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3월 모평에서는 재수생에 응시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수능을 여러분들 수능 점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시 지원은 정시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교 이상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뭐 고등학교 2학년만 포함되는 건 아닌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도 또 생기부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도 어떻게 이제 확인하실 거기 계획하실 것인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이번 기말고사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입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진로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미리 계획해서 자료라도 미리 잘 수집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뭘 확인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교 전형을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그 점도 잘 캐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